안녕하세요. TV 란독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또 2달여 만에 모였는데, 저희가 2달 만에 모인 만큼 이번에도 새로운 책으로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야기를 나눠볼 책은 박원익 작가님의 공정하지 않다라는 도서입니다. 먼저 작가 소개를 간단히 해보면, 박원익 작가님은 87년생으로서 고려대학교 경제학 박사과정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새로운 책으로 한번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다뤄볼 목차는 이 책의 일부라고 적혀있는 달라진 세대, 달라진 시대라는 주제입니다.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 공정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었잖아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 뭐 대선이 끝난 지금 현재에도 그렇고, 취업이나 혹은 뭐 대학 입시 같은 데에서 말 그대로 이 자격 조건이 갖춰지지 않고 노력에 비해 특혜를 얻는 사람들에 대한 일반인이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이 이런 그 상황을 맞이하면 굉장히 좌절감이 크잖아요. 이게 이제 지금 정권이 바뀌고 있잖아요. 네. 사실 이전 정권이 처음에 들어서고 초기에 약간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비정규직의 정규직 같은가. 그렇죠. 그런 어떤 결과의 평등에 맞춰진 그런 어떤 정책들이 진행이 되면서 초반에는 이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많았죠. 근데 그 과정에서도 사실은 잡음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사실 갈등이 많았던 게 그런 어떤 서로 다른 과정을 거쳐서 들어온 사람들 사이에 어떤 조직 내에서 갈등 이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그것이 과연 옳았나라고 하는 좀 후회 섞인 평가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여기 적극적으로 분노를 표현하는 세대가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예전보다는 일단 여기 책 부제에도 90년대생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라는 게 딸려져 있는데, 세대를 거듭할수록 이런 불합리한 그런 모습들에 의해서 목소리를 가감 없이 내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분노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렇게 표현하면 되는구나 라고 방법을 습득할 수 있는 경우도 많아졌고, 그 같은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끼리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도 너무 많아졌고,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길도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대에 비해서 그런 걸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게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좋은 거 아닌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때문에 약간 좀 불필요한 갈등이 너무 많아진 것 같긴 해. 네, 젠더 갈등이라든지. 네. 정말 다양한 분노들이 나오고 있었어가지고. 조금은 너무 부정적이고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갈등들이 있어서. 사실 좀 너무 소모적인 모습들이 보이긴 좀 합니다. 그건 좀 안타깝다고 생각이 돼서, 약간 좀 학업이랑도 이걸 연결을 지어보면 수능이랑 내신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에서는 수능보다는 내신으로 이제 대학을 가는 쪽에 좀 더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내신, 뭐 학생부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입학 비리가 있을 수도 있고, 수능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그냥 경쟁치대로 인한 점수제잖아요. 명확하긴 하죠. A랑 B, 내신과 정신 다 필요 없어. 대학 어떻게 가? C가 뭔데? 대학도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학생들과 인재를 뽑기 위해 그냥 자체적으로 평가 방법들 마련하고 그대로 뽑으면 되잖아. 아, 이게 굳이 뭐 수학? 네. 왜 수능이라고 하고 가가지고 그런 게 아니어도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서 보는 그런 그 기업 내 뭐 창의성이나 이런 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저는 2가지 장점이 있다고 보여요. 첫째로는 그 대학의 서열화, 그 지방대학들의 문제, 나 이거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한 가지 방법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방대학들이 살아남고 싶으면 자기들이 원하는, 나 이런 인재 키울 테니까 이런 인재 되고 싶은 사람들 와 라고 차별화를 가져갈 수가 있지. 둘째로, 전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이 국어, 영어, 수학에만 매몰되는 이 소모적인 경쟁은 난 할 필요 없다고 봐요. 우리나라 교육상 상위 대학의 인재상을 지방대학이 그대로 답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평등인식이 가장 높은 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까 했던 얘기죠. 그게 결과적으로 평등한 건지
기회의 평등인 건지. 근데 내가 카툰을 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기회적 평등. 그러면 평등한 조건에서 이루어내는 거는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딸려 있고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네가 책임져야지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카툰의 내용이 뭐였냐면 똑같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 근데 이 아이는 아버지의 도움으로 자기가 공부하는 거에 연관된 인턴을 쉽게 갔어. 그럼 자기는 인턴을 하면서 자기의 노력을 쌓았지. 근데 이 여자애는 학비부터 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막 이렇게 알바하고 자기가 이제 졸업을 했어. 하고 나서 어디서 막 펀딩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또 개인 사업체도 하나 이렇게 해보는 스타트업도 해보는 경험을 하고 이런 것들 막 쌓은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인맥도 늘어났지. 예, 그렇게 해서 이루었어요. 근데 그 많은 인맥들과 함께하는 그 파티 자리에 이 여학생은 웨이트리스로 알바를 하러 왔어요. 그러면 기회가 평등했다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지. 같은 학교 같은 과를 다녔어.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적극적이고 소극적인 거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기회라고 하면 진짜 말 그대로 자, 뭐 우리 회사는 그냥 뭐 20세 이상이면 다 이렇게 신청 가능합니다. 과연 이게 기회의 평등인가? 라고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얘기가 그 뭐야 마이클 샌델의 그 베스트셀러 정의는 무엇인가? 정의는 무엇인가? 거기 나와요. 이게 우리가 기회의 평등을 얘기하는 게 오히려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약간 타고난 어떤 자신들 각자의 환경이 다른 이걸 그냥 묵살시키는 결과를 갖는다는 거예요. 방금 얘기했던 게 딱 그거거든요. 결 기회는 그렇게 주는데 그 기회까지 오는 과정들이 너무 달라. 너무 달라. 맞아요. 진짜 말 그대로 기회 평등이라고 하면 이거는 사실 복지랑도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그 빈부격차에 따른 차이를 어느 정도 메꿔주는 게 뭐 진정한 기회 평등이 아닐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것도 정말 어려운 문제다. 이게 뭐 빈부격차의 차이를 메꿔주면 어느 한쪽은 또 역차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네, 저희 다음 이제 주제는 2부 어떻게 나를 지킬 것인가 라는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중 제목부터가 굉장히 느낌이 세하네요. 누가 더 불쌍한 피해자인지 경쟁하지 말자. 이거 진짜 가슴 아픈 얘기 아닙니까? 맞아. 이거는 사실 정말 내 자존감을 깎아먹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불행으로 내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지 않은 실제 세계에 집중하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상과 싸우지 말자. 그거 되게 큰 것 같아. 네. 큰 것 같아. 이제 어떻게 보면 갈등의 그런 근원지는 명확하지 않은 허상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가 아니라 서로 감정에 파묻혀서 감정 싸움을 하면 사실 결과도 없고 진짜 소모전만 되는 거니까. 이 허상이라는 거에는 가짜뉴스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말씀하신 대로 서로의 그런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 위한 굉장히 자극적이고 그런 가짜뉴스들로 인해 또 뭐 댓글로 한판 붙고 뭐 커뮤니티에서 한판 붙고 뭐 이런 좀 정말 에너지 낭비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요새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예전에 이 플래시 게임? 그 게임 중에 뭐가 있냐면 여론이 조작되는 과정이라는 플래시 게임이 있어요.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무섭다. 그거 보면은 이 광장에 사람이 딱 두 종류가 있어요. 네모 얼굴 사람과 동그라미 얼굴 사람이 있어. 두 부류가 다녀. 가운데 TV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 광장에서 일어나는 정말 사소한 사건들이 그 매스컴의 그 TV에 이렇게 비춰지거든요. 근데 이제 수많은 두 부류의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동그라미 얼굴을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네모 얼굴을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만 때리면 그 광장에 동그라미 얼굴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네모 얼굴을 갖고 있는 사람을 때렸다. 그냥 이렇게.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동그라미 얼굴을 갖고 있는 사람과 네모 얼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단체로 싸우고 있어. 그치. 이 와닿는다. 수도 있는 걸. 개개인의 문제가 집단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집단으로 번지는 거지. 그 게임 잘 만들었더라고. 근데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실 역할이 되게 다양한데 아까처럼 단편적으로 진짜 동그라미와 네모만 있는 세상이면 어쨌든 2등분이 되기는 하겠지만
한 사람이 남자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하고 부모이기도 하고 막 맡은 역할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걸 어느 관점으로 나누냐에 따라서 정말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거든요. 저희 다음으로 잘못하지 않은 일에 사과하지 말자. 공감. 이게 이제 어떻게 나를 지킬 것인가라는 그런 제목에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막 사과받기를 강요받는 세대가 있고, 잘못한 것만 잘못했다고 해라.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자존감을 지켜주는 거.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 좀 그러네요. 근데 이게 진짜 저번에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계속 죄송합니다 요게 입버릇이 되면 그 말의 무게가 떨어져. 나 그래. 말의 무게가 떨어져. 그래서 진짜 잘못한 것만 잘못했다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반대로 뭐 이것도 죄송하고 저것도 죄송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죄송하다고 안 해. 무조건 변명만 해. 이게 왜냐면 저는 그 아까 말했던 그 두 가지 케이스 전 전자예요. 일단 사과 먼저 보거든요. 그쵸. 그거는 80%의 대부분의 문제는 그냥 잘 안 풀린 것도 쉽게 풀어져요. 일단 저단으로 가니까. 근데 그 나머지 20%가 문제야. 저단으로 갔을 때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미 내가 저단으로 오히려 내가 인정하고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내가 저단으로 간 순간부터 조진 거야. 그런 경우도 있고 상대 완전 고자세가 되는 경우. 그 아까 말했던 그 약간 내가 하는 어떤 저자세와 사과의 무게감 자체가 사실 떨어지는 근데 업무상 진짜 내가 끝까지 잘잘못을 가리겠다. 이건 정말 내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갈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존감 떨어지고 그것 때문에 좀 힘들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이렇게 공정하지 않다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뭐 매번 그렇게 하듯이 각자 한마디 소감들 한번 해보고 이제 끝을 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어떠셨어요? 근데 그 참 세상은 제 개인이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라고 딱 한마디로 낼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되게 복잡한데 좀 그런 것들을 보고 저거는 필요한가? 저건 필요하지 않은 일인가? 이런 거를 가려내는 좀 눈을 키워야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게 만드네요. 그리고 약간 이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시대인데 저는 그래도 여전히 젊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 세대잖아요. 네. 앞으로 살아갈 이제 세상에 대한 얘기니까 좀 더 좀 이입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저는 공정하지 않다가 요즘 세대들만 느끼는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내 목소리를 내야겠다. 근데 그게 진짜 갈등을 부르는 목소리라기보단 좀 인류애적인 마음을 갖고 아닌 건 아니다. 공정하지 않다고 이제 목소리를 좀 내봐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이 공정하지 않다를 얘기를 해보면서 이 공정을 논할 수 있으려면 내 내면을 좀 더 가꾸고 뭐 이런저런 기준들을 잘 갖고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공정하지 않으면 뭐 다른 사람의 공정성을 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조금 딱딱한 주제로 좀 더 딱딱한 이야기를 했는데 늘 딱딱했어? 네. 다음에는 조금 더 이제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 이게 뭐 2달이 될지 1달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다음에 볼 때는 이 배경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옷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다음에 봐요. 안녕. 안녕. 안녕.